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재익 수원보훈지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6월은 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이 도민들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 제정됐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월은 현충일과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날 등 호국 보훈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많은 달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추념식을 거행하고 그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1963년도에 처음 지정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명칭이나 기간도 많이 변화되었고 1974년도부터 비로소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온 국민의 애국심으로 승화 발전시켜서 국가 보훈을 통해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6월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엄숙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충일이 6월에는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현충일은 지난 1956년 4월 19일 처음 제정된 이래 매년 6월 6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거국적으로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일제히 묵념을 올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비단 현충일뿐만 아니라 항상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예.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6.25 전쟁 중에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참전한 우방 유엔 참전 군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저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6월에는 또 이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역사죠. 6.25 전쟁도 있는데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6.25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또 북한이 남침했는지 아는 학생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50년 김일성의 적화 야욕으로 발발했던 전쟁 6.25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우리 동족 상잔의 참혹했던 전쟁의 피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우리의 500만 이상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갔고 1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상흔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수많은 전상 영웅들이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모습들 다들 보셨죠? 10살의 어린 소녀였던 딸이 70대 100발의 할머니가 돼서 아버지께 눈물로 절을 올리는 모습, 상봉 행사 마지막 날 90세의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시지 말고 통일되어 다시 꼭 만나자 하는 약속하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까지도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에 이어 잦은 핵실험과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며칠 전 연평도 우리 초기함 부근을 향해서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와 남북 현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6.25 전쟁은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인 상태인 것입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이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실 텐데요. 그중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싶은 인상 깊은 스토리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일화는 포탄을 품에 안은 채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산화한 10명의 용맹스러운 군인 이야기입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군인들은 빗발치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한군에게 빼앗긴 개성 송악산 일대를 탈환하기 위해 우리 국군은 수십 차례 공방을 펼쳤지만 적의 지하 참호에서 쏘아대는 기관총 공격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국군 제1사단 제11연대는 적진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돌진하라는 작전에 그 누가 나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당시 서부덕 2등 상사와 이희복 하사 등 총 10명의 특공대원이 이 작전에 지원하였고 이들은 폭발물을 가슴에 안고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적의 포화를 뚫고 돌진하는 동안 그들의 몸은 북한군이 쏜 총탄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10개의 지하 참호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우리 국군은 고지를 탈환하는 대전과를 거두었는데 전사에서는 이를 송악산 전투라고 부릅니다. 온몸에 박격 폭탄과 수류탄을 메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조국의 수호신으로 장렬히 산화한 6탄 심용사의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 7일 경기도 파주 통일공원에서는 국가보훈처장과 주요 기관 단체장, 국군 제1사단 장병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6탄 심용사 추도식을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6탄 심용사와 그 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많은 분들을 이 추모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랄 텐데요. 여기서 이 다른 국가의 보훈제도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간략하게 다른 국가의 보훈제도의 특징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다른 국가의 보훈제도에서도 배울 것은 배워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죠. 보훈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영원히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각종 보상금 제도 이외에도 교육 지원이나 직업 재활, 의료보호 같은 그런 지원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 전쟁 부상자들을 위한 종합병원만도 미국에 170여 곳, 외래 진료소는 300여 곳이고 요양원도 100여 곳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의료 보훈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에 충성의 맹세나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애국심 고취 의식을 갖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학생들은 소속감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보훈제도 선진화에 발맞춰서 국민들의 보훈의식 역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제복을 입고 지나갈 때면 많은 시민이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청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이 수원 보훈지청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종 또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념적 정체성이 취약한 2040 세대나 여성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체 등 여러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봉사와 나라사랑 교육 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보훈지청에서는 지금까지 총 32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현재까지 약 42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 그리고 군인들에게 균형 잡힌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해서 대국민 나라사랑 의식 고양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5월 14일 보호관찰소 청소년 입소생들에게 준법 정신과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의 소중함도 깨달았다고 퍽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소 측에서는 그 사단법인 푸드뱅크와 연계해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고령의 우리 보훈가족에게 그 도시락 배달과 도배나 장판 교체 이런 그 주거 환경 개선 등에도 사회봉사적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예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같이 하기로 구체적인 그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이제 6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원보훈지청에서 많은 홍보 활동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어쩌면 연중 제일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명예로운 보훈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우리 호국보훈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로 전 국민 공감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국보훈을 체감할 수 있는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나 육교, 다중이 모이는 시설물 등에 우리 호국보훈 정신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나 현판, 홍보탑을 설치하고 태극기 거리나 미디어보드, 버스 정류장 모니터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중 고등학교의 게시판 등에도 우리 보훈 표어나 포스터를 부착해 해서 학생들에게도 호국 정신의 호국 보훈의 정신을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수원보훈지청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국가보훈 아트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국가보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보훈이라고 하면 뭔가 무겁고 어렵게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림이나 디자인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가보훈이 보다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제출해 주셨고 당선된 작품들은 6월 5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다중이 모이는 장소인 수원역 광장에서 전시회 등을 통해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의 소통 공간인 커피 전문점과 함께 국군 장병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호국보훈을 알리고자 합니다. 예. 이 수원 보훈지청에서 준비하는 행사들 혹은 이 국가보훈처의 각 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들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의 아들, 딸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수원 보훈지청에서도 범국민적 아픔을 감안해서 그 축제성 행사들은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폐지한 행사들도 있습니다. 우선 진행하는 행사들로는 7월 5일과 6일 1박 2일에 걸쳐 2014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국 나라사랑 철인 3종 경기 대회가 수원 광교 호수공원 부근에서 개최됩니다. 기존의 철인 3종 경기와는 달리 사전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나라사랑 아쿠아슬론 대회도 개최됩니다. 아쿠아슬론이라고 하면 사이클을 제외한 수영과 달리기로 이루어지는 코스를 말하는데요. 우선 먼저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나라사랑 가족 릴레이, 국가유공자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화합 릴레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우가 함께하는 나라사랑 희망 릴레이 등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메인 게임은 7월 6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림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국민 화합과 꿈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생산하는 소주 5천만 병의 겉면 표지에 우리 국가 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와 보훈 표를 3개 넣어서 호국 보훈의 달을 기해 전국에 시판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시중은행 ATM기와 돈의 일원에
대형 전광판이나 버스 정류장 모니터 등의 국가보훈 홍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방영하는 등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호국 보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들이 있으니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국가보훈처의 각 기관에서는 나라사랑 영어 스피치 대회나 전시와 체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사랑 미로 전시회, 또 미군과 시민 간의 화합의 무대 Do you remember 행사 등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니 가까운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뜻깊은 유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어느덧 이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가보훈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국정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자유와 풍요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국 선열과 호국용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를 드높이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1200만의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축입니다. 이번 호국 보훈의 달에는 기념일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개양하시고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이웃에 계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화합을 다져 더 큰 대한민국, 반듯한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국가보훈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익 수원 보훈지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